삼각형과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의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함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기초적인 부분이 먼저 좀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들이 중등 기초죠. 그러니까 중등 기초에 대한 내용들이 다 돼 있으셔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어요. 그리고 여기를 내가 세타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라고 하면 다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좀 상황을 다시 그릴게요. 이상하게 그려져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삼각형의 이제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세타였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죠. 그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우리는 여기 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A 사인 세타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얘 곱하기 얘가 넓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어진다. 요런 이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넓이에 대해서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이어서, 이러한 사각형이 있었을 때 얘에 대한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물론 대각선은 이렇게 주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대각선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는 얘기였는데, 이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얘가 A고 얘가 B가 되었을 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면 저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행한 선이니까 여기에 이제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붙어있는 선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도 하나가 있는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저쪽 대각선과 평행한 요런 선도 이렇게 지나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각의 평행선 사이에 이제 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누가 되냐면 세타가 되어지니까 여기의 각도 누가 되냐면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타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현재 A니까 요 길이도 현재 A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 길이가 B니까 여기의 길이도 현재 누가 되냐면 B가 되는 상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게 되냐면 A, B 사인에 세타가 되어진다 라고 학습을 했었죠. 근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반 자르게 되면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되어지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이 얘가 되고 얘의 2배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뭐 특별한 공식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AB 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조각을 보게 되면요, 우린 지금 안에 있는 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만큼의 절반이죠. 요만큼의 절반이죠. 그 다음에 요만큼에 대한 절반이죠. 그 다음 요만큼에 대한 절반값입니다. 따라서 안에 있는 요 초록색깔 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게 중등 3학년 때 했던 기초 내용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의 활용 파트에서는 뭐를 학습하게 되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인 법칙. 자, 원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이라고 하면 원 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되어지겠고요. 이때 원에서 내가 여기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원의 중심을 통과했다면 여기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직각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겠죠. 그때 내가 여기의 길이를 좀 특별히 A라고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길이를 C, 요 길이를 내가 B라고 한번 잡아볼 텐데요. 이때 여기에서 내가 여기 부분을 쓸 때 반지름의 두 개라고 해서 ER이라고 얘를 갖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의 각과 여기 각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크기와 여기 크기는 당연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A점이라고 잡고 여기를 A점이라고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사인의 A니까 여기를 A'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A라는 각과 A'이라는 각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사인 A 값과 사인의 A'이란 값은 당연히 같아야 한다. 근데 이런 일반 삼각형에서 우리가 사인 값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또 할 수가 없다. 근데 얘에 대해서는 사인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R이니까 사인 A는 2R분의 A가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가 되고 따라서 사인 A 프라임 값도 2R분의 A가 되어지겠죠. 같은 원리로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인 B의 값은 2R분의 B가 된다. 그리고 사인 C의 값은 2R분의 C가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것은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가 되어지겠고 따라서 이 비율은 A 대 B 대 C로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인 A가 얘도 몇 R이고 2R이고 자 다시 여기서 사인 A가 2R분의 A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A라는 길이를 2R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사인 A분의 A가 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관계에서 2R은 사인 B분의 B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관계에서 2R은 사인 C분의 C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가 전부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네요. 그래서 사인 A분의 A와 그리고 사인 B분의 B와 그리고 사인 C분의 C는 전부 다 같아야 한다는 결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변의 길이 B를 사인의 B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변의 길이 B를 길이의 비율을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사인에 대한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인 법칙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은 지금 유도되어진 과정처럼 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원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단은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를 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어떤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돼요. 가장 큰 첫 번째 여기를 할 때 가장 큰 난제는 언제 사인 법칙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 써.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은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는 그 베이스는요. 일단 원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것은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반지름에 대한 언급도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사인 법칙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1 코사인 법칙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제2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 이건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삼각형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하나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너무 왜 이러지? 자,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내가 변의 길이를 설정을 하겠는데요. 여기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설정을 해주고 이 전체 길이를 B라고 설정하고 여기 전체 길이를 C라고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수선의 발이라는 걸 내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다 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길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C 사인 세타가 되겠죠. C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를 쓸 수 있어요. B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라는 부분은 자, 여기 길입니다.
여기의 길이. 그래서 요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라고. 왜 b 코사인 세타? 미안합니다. c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b 마이너스 c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b 마이너스 c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a 제곱은 c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c 제곱의 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c 제곱의 코사인의 세타,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a 제곱은 뭐가 되어지냐면 b 제곱 플러스 무슨 제곱이 되냐면 c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요것도 정리하자 마죠. c 제곱 사인 제곱 세타와 c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를 둘이 c 제곱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되어지니까 이 값은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의 세타가 되어진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린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2 코사인 법칙이 사용되어질 때는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주어진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한 내각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때 또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또는 한 내각의 내각 같은 말이긴 한데 한 내각 크기에 대한 삼각비의 값이 주어질 때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가 5고 여기가 2예요. 그리고 여기를 60도라고 설정을 해줬어요. 그때 내가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어진 내각에 대한 대변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다시 한번 a의 제곱이라는 건 a라는 존재는 설정되어진 세타 값의 대변입니다. 그 대변을 우리가 뭐라고 잡은 거냐면 a라고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5의 제곱은 자, 여기를 내가 x라고 주게 되면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의 60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코사인 60은 2분의 1이 되어지니까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얘가 21은 x제곱 빼기 누가 되냐면 2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음 방정식만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선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삼각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본 문제 11-1번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sin A 플러스 sin B가 sin C보다 큰 것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하면 sin A는 2R분의 A가 되어지겠고요. sin B는 2R분의 B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sin C는 2R분의 C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넘겨서 양변에 2R을 곱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R 곱하게 되면 A 더하기 B가 누구보다 크냐면 C보다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거 당연히 뭐 한 거야? 성립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뭐예요? 짧은 변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반드시 커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이렇게 A 플러스 B는 C보다 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B는 A 플러스 C의 관계가 있을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는 2R 곱하기 sin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B는 2R 곱하기 sin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C는 2R 곱하기 sin 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대입을 해주시면 4R sin B는 2R sin A 플러스 2R sin C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어지겠죠. 그럼 양변을 2R로 나눠주시게 되면 2 sin B는 sin A 플러스 sin C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다음에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sin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대 B 대 C가 3대 4대 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를 sin의 B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각의 크기 관계가 3대 4대 5래요. 그러면 3대 4대 5니까 얘가 몇 도가 되어지냐면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가 될까요? 7, 12, 15, 45가 되겠죠. 45도, 4에 해당하는 부분이 60도, 5에 해당하는 부분이 75도가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것은 sin 45도 2분의 루트 2, sin B라는 것은 sin 60도가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in C라는 것은 sin 75인데 sin 75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 그 통분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비율이 A 대 B 대 C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얘는 불가능합니다. 요 무리수는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지금 어차피 승엽이도 이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늘이도 이과를 진학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승환이 빼고는, 그죠? 그래서 너네 둘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너네 둘은 승환이는 괜찮아요. 그 요런 거, 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몰라도. 자, 요런 얘기예요. 사인에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사인의 알파 그리고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긴 마이너스가 붙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부호만 똑같아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여긴 부호가 반대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꼭 이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시면 아마 좀 풀이하는데 좀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이런 얘기가 될 거야. 뭐 탄젠트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주게 되면 얘는 1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의 알파에 탄젠트의 베타 분의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수 있도록.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사인에 75도와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에 의의는 아니야. 그냥 하나의 팁이지. 이렇게 되면 사인 30 코사인 45. 자, 사인 30은 2분의 1 코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더하기 코사인 30 사인 45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니까 저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게끔 기억을 반드시 해놓자. 반드시 외워 놓으시고요. 절대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중요한 건 그죠?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요. 안 까먹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안 까먹는 마음입니다. 알겠어요? 안 까먹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실 것. 자, 일단 오늘 시간이 조금 애매해져서 더 뒤에를 바로 다 진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문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이어서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했다고. 네.